대학뉴스에서 만드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청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청춘의 사회자 복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켈리입니다. 네, 켈리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저희는 시험도 끝났고 방학도 하고 네. 잉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험 끝났는데요. 대학생들은 지금 다 종강하고 방학이 시즌이어서 그런지 학교가 되게 한산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안녕청춘 1회 녹음했는데 이게 무사히 팟캐스트에 올라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는데 참 어땠어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편집의 위대함과 네, 어색하고 경직되고 정말 많은 그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참 네. 입으로 옮기기에 민망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새로운 뉴페이스 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누구세요? 예, 술이라고 합니다. 왜 술이세요? 저 술이 7등급 맞아서. 네, 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수리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냥 막 넘어가. 난 소개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더 하세요 그럼. 뭐 이번에 새로 시작했다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사회자 진행을 완전 엉망으로. 오자마자 디스. 그럼 소개하세요. 뭐 아까 이름은 얘기했고, 예, 이번에 안녕청춘에서 세 번째로 좀 들어오게 된 술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대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한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등록금, 그 중에서도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성예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지금 국립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문대생인데 한 학기에 등록금이 16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기성예비로 포함되어 있는 돈이 11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의 80% 이상이 기성예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죠. 국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성예비라고 볼 수 있는데 기성예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성예비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공립대 학생들이 3차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법원에서 이 학생들이 내고 있는 그 기성예비 소송에 대해서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판결도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 나왔던 2012년 1월에 나왔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예비는 여전히 징수가 되고 있고요. 정부랑 대학 당국에서는 이를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대련에서 맨 처음으로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 운동을 했었는데요. 1차로 했던 소송 운동이 이제 최종심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여당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3차 기성예비 반환 소송 운동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대규모 원고인단을 모집했습니다. 2014년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초까지 정확하게 날짜로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소송을 진행했고요. 오늘 이제 최종으로 검토된 명단은 총 5,290명, 그래서 부산대, 전남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등 전국 국공립대 10개 대학 중에 5,290여 명의 학우분들이 함께 집단 소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된 소송의 준비 과정과 지금 국공립대 기성예비 문제 쟁점 그리고 학생들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조하나라고 합니다. 올해 참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학들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성예비입니다. 기성예비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하고 어느 정도 재정 자립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은 60년 전과 같이 기성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학교, 진짜 범한국적인 학문의 발전과 도모, 그리고 균등한 지방 발전을 위한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된 이러한 곳이 바로 국공립대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대학교는 홀뿐인 곳입니다. 이미 학문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으며 책임 주체인 국가조차 취업을 중요도 제1순위로 삼아 근시안적인 대책만 세우고 있으며 국공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반쪽짜리 국가장학금으로 겨우 힘겨운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공립대학교의 책임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공립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공립대학교를 책임질 것입니까? 얼마 전 국공립대의 기성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이제 책임지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님과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관님께서 참가해 주셨는데요. 그곳에서 국공립대의 구성원들의 발언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곳에서 국공립대의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발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국가다 라고 하는 반면 교육부는 한참 분해하더니 학생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대학교육 지원의 책임자로서 국공립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 한주희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불확실한 어떤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준 용기 있는 원고들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송인데요. 오늘자로 이제 5,100명의 원고들이 접수를 함으로써 현재 한 2만 명 이상 20여 개 대학이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꼭 한대령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산발적으로 소송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최초의 소송이 대법원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고등법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기성예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성예비는.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지금까지 이제 국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왔다. 이런 사실까지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기성예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법이 그동안의 원고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문제의 국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답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무색한 방향으로 이게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도 노력에 그냥 약간 어떻게 되겠지? 난 이만큼 했으면 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성예비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2가지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 토론하는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게 공식적으로 수업료를 전부 전환을 해서 국립대학교에 출연하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법원이 한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 명백하게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등교육법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예산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년 계획 같은 걸 세우고 2년마다 그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죠. 그럼 정부는 한꺼번에 안 되면 순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기성예비를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예비를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수업료를 우리 학생들이 국립대학교의 이름에 맞게 국립대학교의 재정이 지원되는 상태에서 수업료를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편성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방식으로 기성예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저 다시 소상을 접수하는 원고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의 공공성과 고등교육의 어떤 기회균등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교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과 원고들과 학생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은 국민본부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하 변호사님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주 논의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예비를 이름과 형식만 바꿔서 수업료로 둔갑시켰고 전액받겠다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일단 이걸 밀어붙이고 그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힘에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사립대학교에서 그런 똑같은 전례가 있었는데 사립대학교 당시 저희 그때 분위기는 국공립대가 아니라 또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당시만 해도 교육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부 오해도 있으셔서 그때는 많이 저항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엄청 흘러서 다른 나라는 아예 무상교육 한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뭐 독일이라든지 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까지만 심지어 학생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 학생들은 돈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지고 미국도 다른 방식이지만 사립대학 중에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거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립대학 다니고 심지어 당연히 국공립대학에서 그리고 특수엘리트들 돈 많은 자제들이 많이 들어간 특수엘리트들 다녔던 데는 다 무상교육 해주면서 오히려 이 일반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안 해줄 뿐더러 강제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기성예비를 부과한 게 들켰고 확인됐고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금 반환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서 꼬대제고 정말 그동안 잘못 거뒀습니다.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눈물 놓서드립니다. 앞으로 없앨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걸 수업료로 둔갑해서 다 걷겠다. 이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기성예비를 당장 없애는 해법이 첫 번째 해법입니다. 근데 저희 학생단체들과 교육심단체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바로 없애는 것이 참 어렵다면 서울시대 반값등록금처럼 목표로 해서 기성예비를 없애되 수업료를 일부 제한적으로 일부만 올려서 그래도 반값등록금은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라도 신을 해라. 이렇게 제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은 거기까지라고 제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총장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에게 8천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해준다면 우리도 서울시대까지 똑같이 할 수 있고 기생문제 해결했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법은 나와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대 강에는 30조도 쓰고 부자 감세에는 뭐 100조도 쓰고 뭐 해마다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세분은 5.5조가 넘는데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대학이 그동안 나라와 정말 잘못된 거 석고대조한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비정상화 정상화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감은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최소 8천억 원에서 많은 1.5조 정도의 예산만 배정 국공립대 기생 당장 없어지거나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이 되고 그걸 기하로 해서 사립대학교도 반값등록금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텐데 오히려 정말 꼼수 음모로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뒤바꾸고 합치려고 하는 게 지금 진행된다는 게 너무 저희는 경악스럽고 이거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이 기성예비는 오늘 이 소송에 참여하는 우리 정말 절박하게 등록금 내왔던 학생 학부모들 피눈물이 담겨있는 것을 상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국가가 나몰라라 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역사를 정집을 찍는 이 투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월호 참사 전과 참사 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호소드리는 것처럼 기성예비를 징수하는 기성예비를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이 달라지는 철학과
제도와 관행과 모든 일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판례 남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과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걸 계기로 교육만큼은 우리 국가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부장 장민규입니다. 네, 한국대학생연합은 1차 소송, 그리고 2차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송을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대학생들이, 국공립대 대학생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공립대 연석회, TP자 연석회를 2차례나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 큰 힘은 곧바로 이제 투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도 학과를 통폐한다던가 인원을 감축한다던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학과 통폐합이 아니라 진짜 대학생들의 올바른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대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올바른 학교, 그것이 바로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가 더 강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왜곡된 대학 구조 개혁의 이런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런 본질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명백한 이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들었다시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기성예비 반환 운동본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소송인단을 모집했고요. 6월 26일 청구소송의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대련은 6월 25일 논평을 통해서 2012년 1월 한대련 기성예비 반환 청구소송에 서울지방법원은 기성예비 자체가 부당이득이고 학생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불법이 되어버린 기성예비는 여전히 강제징수되고 있다며, 기성예비 문제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고 교육의 공공성이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은 1, 2차 재판에서 모두 한대련 기성예비 반환 운동본부가 승소했고요. 현재 대법원 3심 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1, 2, 3차 소송을 모두 합해 한대련 기성예비 반환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소송인단은 21개 대학의 19,419명입니다.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은 그동안 침해당해온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기성예비 문제 전반을 대학생들에게 알려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기성예비 문제를 여론화하고 그 책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에 함께 했는데요. 저는 현재 1차 소송인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리 씨는 지금 국립대 다니고 계세요? 네, 국립대 다니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봤어요. 아, 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학생회 차원에서 또 진행하는 것 같고 3차 이번에 한다고. 예,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반응은 어땠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 현재 전국에서 2만여 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기성예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기성예비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예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성예비가 어떤 문제인지는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성회라는 것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후원자로 이루어지는 모임 또는 이제 회의를 기성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래는 이제 기성예비를 처음에 걷게 된 그때 유래는 그 해방 직후에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학교 시설을 복구하고 교실을 증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 기부금 형태로 좀 받기 시작했던 게 이제 기성회비의 유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국가가 이제 부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 걷어들이는 부분을 이제 기성예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공립대 등록금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그 입학금, 입학할 때는 입학금, 그리고 이제 수업료,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진행한 기성예비 반환 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성예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이 중 입학금과 수업료 같은 경우는 국가에 환수돼서 다시 국고지원금으로 내려오고 기성예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이번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기성예비인데요. 이 기성예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성예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교육법 상에는 이제 기성예비를 거둘 수 있는 그 명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각 학교마다 그 기성의 회계, 규약에 이제 적혀져 있는 대로 거둬들이고 있는 건데 2010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공주대 등 이제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예비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기성예비 징수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몇 차례 기성예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도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예비 항목은 그대로 고지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예비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 사실상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는 대학과 정부가 불법을 좀 저지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둘째로 기성예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데요. 수업료랑 입학금을 합쳐도 그 등록금의 한 4배 정도 적은 액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건 이제 95년도에 그 531 대학 자율화 조치 때 사립대가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등록금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관리해야 될 대학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학교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을 줄이면서 기성예비로 충당해야 될 돈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2014년도에도 결국 지금 80% 이상, 한 83% 정도, 예, 그 정도의 등록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로 기성예비가 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국가가 이 국공립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운영 방침을 하고 있는 건지로 좀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입학금과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수업 전반을 운영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국고지원금인데 기성예비는 좀 다르죠. 본래 국가에 부담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학교 부족시설 보충 및 확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부담금인 거예요. 개인 부담금. 이 개인 부담금이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결국 정부가 국공립대의 교육을 개인 부담으로 떠넘기고 시장 논리에 던져놓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성예비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뭐 총장 직선제 폐지라든지 뭐 국립대 법인화 등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말로 포장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현재 교육 정책은 교육을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공립 대학에서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성예비라는 명목이 사실상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학생들한테 강제적으로 거쳐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성예비 청구 소송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라고 하는 대학생 단체, 줄여서 한대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체에서 처음 시작해서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한대련 소송 외에도 방통대, 서울대 등에서 별도의 소송 운동본부가 마련돼서 총 27건이 넘는 기성예비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8월 달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대 기성예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기성예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의 소송 역시 법원 학생들의 손을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한정된다면서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기성회비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각 대학의 기성회 측은 항소하고 있지만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판명났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정치권이든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상태고요. 기성회비의 부당이득의 성격이 확인돼서 기성회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기성회 회계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는 재정회계법을 교과위에 법안 상정한 상태고요. 야권은 기성회비를 일정 기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기성회계 처리에 대한 특례 법안을 올해 2월 17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코리아의 등록금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른 나라 국립대들은 어떤 현실에 대해 놓여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학들은 어떻게 등록금을 내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 4월 30일에 교육부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의 등록금을 대학 알림이에 공시했었습니다. 네, 이때 이 공시 자료에 보면은 국공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414만 2천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2013년에 이제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5개국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5,395달러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3년에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이 이때 이제 407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몇만 원 더 오른 거니까 결과적으로 순위 차이는 이제 크게 없을 거라는 얘기죠. 2014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공립대 이제 비교적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좀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국공립대 등록금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일단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워낙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모두 등록금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그 교육 경쟁력 1위라고 평가를 받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까지 다 무상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완전 혹했는데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32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구나. 좋네요.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고 싶네요. 다 함께 가요. 네, 농담이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만한 좀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 평등권 사상과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폐지 운동에 힘입어서 1970년대에 이미 무상교육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자유주의 성향 일부 주에서 교육도 상품이다라는 이런 못돼 먹은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제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6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록금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마다 액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가장 비싼 대학도 한 학기에 최대 5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73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책정을 했다고 해요. 정말 꿈과 같은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진짜 살만하겠다 이렇겠지만 여기 독일의 대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제도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73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교육은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라는 이런 강력한 반대 여론, 그리고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를 막 나서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은 올해 9월부터는 독일에서 등록금은 아예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전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이 2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저소득층은 아예 면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OECD 자료에 국공립대 등록금 1위가 아일랜드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사정을 알아보면은 명목상으로 그냥 등록금이 이 정도다라고 정해놓은 거지, 그 전일제로 다닌 자국 학생, 또 유럽연합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아예 정부에서 그냥 모두 지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위이기는 하지만 공짜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밖에 유럽에 이제 체코, 뭐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대학 등록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또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남미 쪽으로 가면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남미 국가들이 대학 등록금이 폐지되었거나 아니면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추세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등록금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없다가 그 이제 2007년도에 도입을 했다가 점점점 이제 항의가 격렬해지니까 하나 둘씩 주들이 폐지를 하다가 2개의 주만 남았었대요. 근데 그 2개의 주마저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아예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싸웠네. 네, 그쵸. 한 7년이네. 결국은 좀 오랫동안 싸우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했던 생각이 지금 뭐 대부분 위에는 좀 유럽 나라들이 많기도 하고 뭐 남미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 나왔을 때 뭐 종북몰이라고 이제 딱지를 막 붙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뭐 유럽에 있는 나라는 다 종북이라서 이런 반값 등록금 혹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불순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모르죠. 다 종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가? 아니, 전부 다 종북. 그런 것이었나? 아니, 논리 따지면 다 종북들, 종북 움직이는 거. 사실 종북이었어. 이런 음모론. 무서워, 종북 세력. 다 종북 세력들이. 그리고 그 남미 같은 경우도 좀 못 사는 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등록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 나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전 알고 있었어요. 오, 능력자인데. 아시아는요? 아시아는 제가 그 좀 저렴하거나 이런 사례를 많이 못 봐가지고 얘가 지금 제가 나름 이제 조사를 하는 기준이 좀 저렴하거나 국공립대 애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라는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서 아시아 지역은 많이 조사를 못했는데 국공립대 아시아 지역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싸더라고요. 네, 물가가 일본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오히려 등록금은 일본이 더 싸더라고요. 그 예전에 일본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동경대가 국립대잖아요. 아, 그쵸. 근데 국립대 그 동경대 그 일본 가면 동경대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보라고 하냐면 거기에 학생 식당을 가보라고. 오, 왜 얼마나 싸길래? 싼 거는 우리나라보다 좀 비싼데 맛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요? 뭐 국립대학 같지가 않고 무슨 어디 사내 식당? 되게 좋은 대기업 사내 식당 같이 좋더라고요. 등록금 우리나라보다 싼데 식당은 또 한 1,000원 정도 비싼가? 그때 당시로. 그렇구만. 네, 하지만 엄청 방사능 때문에 갈 수 없는. 네, 지금은 이런 비극적인. 등록금 거의 요새 막 방사능 때문에 땀이 안 나고 피가 나고. 진짜요? 이게 딴 얘기인데 근데? 땀을 안 흘리고 피를 흘린대.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음. 아무튼 계속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죠 이제. 네, 잘 들었습니다. 기성예비 반환 소송과 더불어 언론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반값 등록금인데요. 지금의 박근혜 정권도 대선 시기에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반값 등록금하고 있습니다. 기성예비 소송이 실질적으로 국공립대 반값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예비 소송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냐고 좀 물으셨는데 일단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11년, 12년 그때쯤 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정말 엄청 큰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성예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때는 이제 물론 좀 더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교육 재정을 확보하라 라는 게 주로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기성예비가 부당 징수되고 있다라든지 뭐 마찬가지로 또 그 국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그 전에서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실제로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반값 등록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반값 등록금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좀 가능성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 기성예비 반환 소송을 좀 진행할 때 1심, 2심 전부 다 승소를 좀 하면서 이제 최종 판결만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뭐 최종 판결도 별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기성예비 반환 소송이 이제 승소를 좀 하면서 그 기성예비를 걷는 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더욱 힘을 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는 기성예비가 폐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기성예비를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게 이제 수업료를 더욱더 많이 걷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등록금액을 물가 인상률의 1.5배 그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라는 좀 법이 있는데, 이거 자체에서도 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등록금을 걷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기성예비가 불법이니까 이걸 말고 다른 걸로 걷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록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등록금액을 낮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 건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등록금 같은 경우에 그 GDP 대비 0.4% 정도로 이제 OECD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상위 1%로 인한 부자 감세 정책을 좀 진행을 해서 95조 원 가까이 세수를 좀 줄였었는데, 그 액수에서 한 7%, 그러니까 한 19조에서 한 20조 정도 가량이 그 부자 감세를 통해서 그 줄였던 것 중에 한 7%만 투입을 해도 우리나라 이 정도 액수면은 이제 유아교육부터 중등까지도 무상으로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돈이 없어서, 국가가 돈이 없어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말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자체는 이미 실현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이명박 정부 당시 상위 1%로 인한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95조 원 가까이 좀 세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줄인 그 세수 95조 원에 한 7%, 한 19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는 액수인데, 그 액수만 추가로 교육 재정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국립대는 당연하고, 국립대는 당연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금의 50%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값 등록금 자체가 가능성이 있냐 보냐 이런 질문보다는 이 국가 정부가 얼마만큼 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대로 거의 답습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남달라요. 어떻게 남다른가요?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백년지대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특히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교육이라든지 대학 운영이라든지를 책임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마저도 그 시장 논리, 뭐 교육도 상품이다, 아까 독일도 교육도 상품이다 이런 논리로 2007년부터 뭐 등록금을 한 73만 원씩 더 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게 아주 시장에 다 맡겨버리고, 뭐 법인화라든지 등록금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개인 부담. 사교육 시장 정말 대박이죠, 우리나라.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인에게 부담을 맡기고 있는 그런 논리, 그런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 반값 등록금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 반값 등록금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데, 실제로 그 가능한 근거라는 거는 뭐 부자 감세에서 나왔던 그 재정의 한 7%만 사용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번에 기성예비 같은 경우에는 기성예비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로 기성예비 자체를 거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걷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당장 이제 반값 등록금
그 기성예비 실제로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기성예비를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기성예비 자체를 빼버리게 돼버리면 학교 운영상 정말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국공립대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값 등록금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뭐 반값 등록금뿐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19조 정도만 투입을 하면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상교육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값 등록금 지금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 이제 좀 상징적인 구호가 됐지만 이제는 무상교육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그랬는데 프랑스의 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회가 나의 교육을 보장해 줌으로써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교육을 받은 그대로 사회에 공헌을 한다 라는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날 가르치고 내가 다시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생각해보면은 왜 국민의 4대 의무인가? 아무튼 정확하진 않은데 몇 대의 문제. 근데 거기에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물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그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또 국가를 운용하는데 다 인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건데 왜 이걸 국민들한테 점점 그 빚을 지게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상식적인 건데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국공립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왜 그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돈보다 그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내는 돈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 말 자체 국공립대라는 말 자체에도 어폐가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사립대 수준. 그러니까 사립대랑 사실 싼 사립대. 맞아요. 그 차이만 좀 있다 뿐이지 사립대랑 뭐가 다른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그러니까 저는 물론 사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공립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그 다른 학우분들도 이런 생각에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까 얘기를 좀 못했는데 그 기성의 문제가 사실 뭐 좀 짜잘짜잘하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약간 좀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했는데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등록금 책정하는데 뭐 만약에 뭐 한 70주년이라고 치면은 70주년 그 행사비를 뭐 몇십억을 책정했다 이러면 막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안 보면은 그 다음에도 70주년이 분명히 그 다음엔 71년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70주년이라고 막 아니, 거기다가 이게 무슨 예산을 소리야? 책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매년 70주년인가? 기성회 자체가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너무 회계 자체도 불투명하기도 하고 운영 자체도 너무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공립대 대학 회계 그 기성회 회계가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유령 조직 같은. 그러니까 기성회라는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원래 정상이고 그 안에서 뭔가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실제로 기성회 같은 경우에 뭐 거의 그냥 학교에서 돈 걷어들이는 그냥 한 명목 정도? 그리고 그 돈 걷어들이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모임인 거라서 근데 그 운영 자체 이제 학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운영도 완전 엉망이고 그러니까 무슨 70주년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지만 70주년 행사를 왜 다음 해에 또 해야 되는 거면 네, 매년 70주년인가 봐요. 네, 절대 학교가 늙지를 않아.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 직원분들 참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쉽게 사시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기성회가 대부분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가는데 참 잘 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하다못해 학생회도 그 한 해 회계를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이러면은 학우들한테 엄청 막 욕을 먹잖아요. 근데 학교는 걷어들이는 단위가 이제 억 수준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걸 제대로 공개를 안 한다는 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하진 않죠.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막 권위적으로 뭐 이런 걸 뭐 니네들이 봐서 알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자기들이 가르친 학생인데 알겠냐? 막. 아니 뭐 이렇게 거의 마무리 단계긴 한데 불만이 많아가지고 학교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은 많지만 잘 표현하지 않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뭐 국가가 재정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법 소송의 판결 난 그 기성예비 같은 경우에 걷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값 등록금이 진짜 실현이 되려면 그 학생들 대학 다니는 그 당사자들이 좀 진짜 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반값 등록금을 왜 실현해야 되며 또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며 그리고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해야만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져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봤자 반값 등록금 실현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투표는 기본이죠. 근데 투표도 해야 국공립대 돼요. 학생들한테 있어서 반값 등록금 얘기하면 공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립대에 공감이 비해서는 그러니까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서는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사립대생 같은 경우는 기본 4,500을 내고 다니는데 한 학기에 그러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싸니까 이제 그 상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기성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은 제 생각에는 열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내는 돈의 80% 이상이 정말 그 법적 근거 없이 내고 있는 거면은 저는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좀 학우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좀 미리 안사의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래서 국립대 그거 반값 등록금 서명을 받아봤었는데 학생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리 국립대면 등록금이 이렇게 싼데 여기서 더 반값으로 받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국립대 반값 등록 이미 싼데 얼마예요? 근데 이게 다 단과대마다 달라서 인문대는 160, 뭐 사대는 차이가 대박이다. 4대는 100 사대는 초반? 160에서 220 사이야. 그 4대에서도 미술교육과나 이런 예술계 쪽은 또 비싸고 거긴 300? 아니다. 거기 어느 정도지? 근데 여기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더 싸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무관심한 필요성을 못 학생들이나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내는 등록금이 수업료로 되어 있고 기성예비로 되어 있고 이런 걸 다 파악한다기보다는 그냥 고지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내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기성예비가 불법인지 지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리는 게 더 시급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있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놈 너네들이 종북이 얘기해서 뭐 무시하니까. 160만 원의 등록금을 지금 80만 원으로 반값을 내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무조건 국가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가 좀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기성예비가 왜 문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제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에 동의를 하는 게 등록금의 80%가 기성예비인데 이 기성예비가 결국엔 폐지가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성예비가 폐지되면 반값 등록금은 당연히 따라오는 그쵸.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고 왜냐면 국립대는 국가가 세웠으니까 운영하고 국립대지.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벌써?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국립대 학생들이 기성예비가 뭔지 아니 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을 어떻게 국립대 등록금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반값 등록금 해야 되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가장학금
못 받아서 막 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대적인 거라서 뭐 그냥 단순히 등록금이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뭐 좀 왜 싼데 뭐 굳이 또 반값을 더 하냐 이런 여론도 있겠지만은 이 등록금 자체도 비싸가지고 대출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등록금 자체를 낮출 수 있고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라서 이 팟캐스트 홍보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기승전 홍보로. 많이 이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다 그런 얘기라서 그쵸.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팟캐스트 후원도 좀 해주시고 보니까 후원하는 것도 있던데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드리겠습니다. 표현만 해드릴게요. 팟캐스트를 뭐 드릴 것은 팟캐스트 없고. 질을 높여야지 감사한 마음만 표현하면 안 되고 저희 할 얘기가 더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보통 이거 듣는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 필요하다고 원하겠지. 생각해서 들을 것 같은데. 뭐야 일배충 같은 애들은 안 듣겠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들어서 곁을 달고 내 얘기했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진행해주세요, 사회자님. 복매님. 네,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적 있으세요? 일단 저는 반값 등록금 집회는 어쩌다 보니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 뉴스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이때 뭐 한다고 안 갔는지 참 집회로만 겪은 걸로도 되게 그때 반응이 정말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등록금 비싸다 얘기만 하다가 아 뭐 이런 집회가 있대. 와 그러면 우리 반값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 관심이 그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확 이제 쏠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른 분들은 혹시 참여해 보셨나요? 네, 집회 참여 당연히 해봤죠. 오, 대학생 거였구나. 집회는 거의 다 반값 등록금 집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그냥 반값 등록금 집회. 그렇군. 좀 이상한 퍼포먼스도 많았고. 어떤 퍼포먼스 했었나요? 자, 압구정 날라리 막 헐? 춤도 추고. 아 맞아, 기억나. 정말 발랄한 집회를 했었군요. 대학생 집회니까. 갈걸. 저도 갔었어요. 저 2012년도에 갔었는데 어떠셨나요? 이때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되게 여론화가 잘 돼가지고 맞아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피자도 사주고 가면 오. 날라리 선배들 막 이러면서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막 사주고 막 유명 인사들도 오고 이랬었는데 원래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대학생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봉부나 하지 왜 이런 데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욕도 되게 많이 먹는데 이때는 막 사람들이 같이 구호도 외쳐주고 박수도 쳐주고 되게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2012년도 이 정도였을걸요. 그래서 재밌게 반값 등록금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네. 마무리하지?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이 반값 등록금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 사대강이나 막 이런데 쓸데없는 곳에 그래, 사용되는 정말 돈 낭비. 세금 같은 것만 제대로 교육에 투자를 해도 사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이 사회랑 이 경제를 막 이끌어가는 우리 경제 주인이 될 텐데 그런가요? 왠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우리한테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쉬워요. 돈 쓰는 거. 아깝지 당연히.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다른 데 새는 돈만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래 맞아. 우리 하면. 그 국방비 이런 걸로도 돈 엄청 많이 쓰잖아요. 항상 뭐 새로운 전투기 구입한다 막 이러면서. 국방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막 제대로
사용할 수 좋은 없는 장비를 무기들. 사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 해외 왜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사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막 몇 년 전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난 거를 막 수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몇 조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고 그거에 한 반에 반 정도만 우리한테 투자해줘도 우리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아까 뭐 그 국방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무슨 핵심 기술이 빠진 헬기를 들여왔는데 그걸 30조에 사고 그런 거라던데 정밀하게 막 미사일을 쏘고 이런 그런 GPS. 그런 거. 내 기억에 GPS였어. GPS로 확실하진 않은데 이렇게 집중 타격을 할 수 있는 그건 거야. 그래서 그 GPS가 핵심인 건데 그게 없는. GPS가 빠진 채로 그 무기를 그건 도대체 어디다 사주는 쓰는 거지. 무기죠 그러면? 전시용. 이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새 고물 몇 예쁜 조에, 쓰레기 막 이런. 아 예쁜. 그냥 예쁜 쓰레기를 몇 조에 사들였다 막 이런 느낌. 우리나라는 참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인가 봐요. 예쁜 쓰레기도 돈 주고 사고. 별로 안 예쁘게 생겼어요. 무섭게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기성예비가 무엇인지부터 최근 3차 반환소송의 현황 그리고 반환소송을 했던 사례들, 다른 나라의 등록금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름 풍성했어요 오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우선 첫 녹음을 하신 수리 씨부터. 아예 술입니다. 수리 마수리. 처음 이제 같이 좀 하게 됐는데 복래 씨랑 켈리 씨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녹음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제 재밌었고 또 이게 팟캐스트 녹음 좀 처음 저는 하는데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땀에 흠뻑 젖으셨어요. 되게 떨려가지고 더워요. 도대체 여기 너무 더워요. 네, 덥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무튼 이게 좀 잘 녹음이 돼서 많은 대학생들이랑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다 듣고 비판이면 비판도 좋고 뭐 격려도 좋고 좀 다양한 피드백 좀 될 수 있는 팟캐스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좀 네, 다음에 좀 사실 이번에는 준비가 뭐 나름 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욱 많이 준비하고 또 대학생 부분이라는 게 대학생 문제라는 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뉴페이스와 함께 녹음을 했는데 저번에는 일단 뭐 주제가 주제이기도 해서 좀 우울한 분위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대학생 문제고 또 대학생 문제 물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학생답게 힘차게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목소리 톤 자체가 좀 우중충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성회비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현재 교육부는 그동안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온 기성회 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 회계와 통합시켜서 이제 교비 회계로 일원화하겠다라는 이런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립대 재정의 1차적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대학에서 지란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사립대도 똑같은 수순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기성회 회계 없애면서 부족한 자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등록금이 정말 천정부지로 막 끝을 모르고 위로 뛰고 있는데 요새 이제 한창 좀 이나라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학생들이 감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정회계법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사립대와 마찬가지 수순으로 국립대를 법인화해서 사립대처럼 적립금, 이월금 쌓을 수 있게 하고 발전기금 이용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얘기고 결국은 이게 교육 민영화하겠다는 말에 다른 말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그냥 상품 가치로 보는 거고 교육 철학이 애초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모름지기 좀 꿈꾸는 대학 그리고 공부, 뭐 교육이라는 것에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공부하는 이런 진리의 상합탑에서 좀 이런 상품밖에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군의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성예비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저도 참 좋을 텐데. 졸업하기 전에 어서.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예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성예비가 문제면 기성예비와 수업료를 합쳐서 기성예비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수업료로 걷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개정회계법을 상정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기성예비가 문제니까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하겠다라는 한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관점의 문제죠.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시한 친구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환영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나? 사실 재정회계법이라고 하는 게 국립대를 사립화시키겠다라는 거랑 진짜 교육을 민영화하겠다라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돼요. 정말 이것저것 다 팔아넘기는 이런. 총장 직선제도 지금 군립대 중에 군립대 다 폐지됐고 저희 학교 총장도 매년 총장 선거 나올 때 법이나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그게 공약이에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걸 원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로 국립대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근데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 되게 상투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철학이 없다라는 말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 교육에다가 그런 경제적인 관념은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뭐 부담 원칙에서 너네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교육받는 쪽이 당연히 돈을 내야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적극, 완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교육기관은. 그쵸. 그래서 아까 한대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립대는 국가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뜬금없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정말. 네. 다음 회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요. 수리 씨의 이런 적극적인 오늘의 활약. 활약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대치가 또 높아져만 가고. 목 때리시면 안 돼요. 땀 그만 내리시고. 지금 넛을 잃으셨는데.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